이제 안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너무나 주식시장 자체가 이른바 국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시황을 잠깐 봤더니 지금 시각이 10월 23일 오전 10시 47분인데요. 어제보다 0.52% 300원 올라서 58,0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제 57,000원대까지 내려가서 마감이 됐다가 오늘 300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느냐? 이거 온 국민의 관심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이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연금이든 뭐 펀드든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고요. 코스피 뭐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만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평화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기고 외국인들이 다 지금 팔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 이 얘기 안보 폭망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많고요. 우리 안보를 또 평화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 부분 지금 뭐 정치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방송에서. 박정호 기자님하고는 오랜만에 진짜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네. 최고위원 당선 늦게나마 좀 방송을 네. 통해서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도부 할만하십니까? 바쁘고 좀 책임감이 크죠. 책임감이 지금, 크죠. 지금 뭐 전국 상황이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보 상황도 요동을 치고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대응하고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님과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으시고 또 네. 오늘 또 이재명 대표 네. 이제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더니 네. 정치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 네. 정치 이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당 내부만 봐도 여권 네. 내부만 봐도 이게 정치가 아니 무슨 이 친윤과 친한 간에 무슨 네. 뭐 이른바 패싸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여권 내의 다툼이라고 할까요? 뭐 이 권력 싸움. 네. 이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국민들은 민생이 어렵고 안보 위기 상황인데 여당과 또 대통령실은 서로 각을 세우면서 서로 싸우고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 같은 패거리 정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루가 멀다 않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들 네. 또 명태균 씨에 의해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뭐 무속에 대한 얘기든 또는 공천 개입이든 뭐 이런 참 뭐 국민들이 그 요새는 TV를 보기 싫다라고 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다. 네. 정치 뉴스 보기 네. 싫다 이런 분들 많은 네. 하시는데 그래도 오마이 TV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보고 해야 오마이 TV 되는 거죠. 주불리 네. 김병주 우리 최고위원의 말씀 좀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영상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오마이 TV 구독하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어디서 방송을 보고 계신지 출석 체크 네. 댓글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름님께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작지만 힘을 보탭니다. 늘 잘 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아까 보니까 기자회견하고 막 달려오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기자회견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예. 민주당에 있습니다. 맞아요. 특별위원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얼마 전에 10월 4일부터 6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트래블 쇼라고 2024가 열렸는데 네, 이때 트래블 쇼.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를 아이고. 하고
또 동해를 일본이라고 하고 그걸 한글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오신 하하. 분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네. 이거 아니 백주 대낮에 서울에서 일본이 말이 자기 됩니까? 땅이라고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그것도 한글판 지도를 나누어 주는 이러한 형국, 이것은 우리 당에서는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조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네. 항의 규탄 기자회견을 했고요. 어. 항의 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고 지금 그 팀들이 또 갔습니다. 아, 지금 출발했군요. 네, 저는 방송 때문에 예, 아이고. 기자회견만 하고 왔죠. 이것은 너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규탄하고 또 일본의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 요구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네. 다케시마로 되어 있는 한글 그 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또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관여가 돼 있는 것이고 네. 또 이 주체를 우리 정부와 관련된 어떤 산하 기관에서 주체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 네. 했는데 제대로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떻게 네. 조치가 되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 네.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이런 중요한 우리 이 국익에 관련된 문제, 네. 이런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네.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정신을 이제 못 차리는 상황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 함몰이 돼서 어떻게 와. 방탄을 할 것이냐 예.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정이 네. 다 이제 마비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독도 문제도 이렇게 네. 그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했으면은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그럼요. 이것을 막고 또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네. 경고를 하고 그럼요.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도 보내고 해야 네. 되는 건데 뭐 하는 거? 그 현 정부나 여당이 안 하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네. 안보 문제 또 이 국익과 관련된 문제 하나하나 따져 주시면 저희가 또 오마이 TV가 네. 생중계 또 네.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많은 네. 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 11시, 시간대에 11시. 와서 네. 따끈따끈한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시 때가 좋은 것이 예.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바로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최신의 뉴스를 최신의 뉴스. 오마이 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아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11시 네. 계속 기대를 해주시고요. 우리 골프앤투어님이 서울에서 시청 중입니다라고 댓글 주셨고 레아 이모님께서 주불리 지역구 주민입니다. 네. 의원님 화이팅 외쳐주셨고 이예원님이 남양주 진접에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네. 하셨고 그리고 오선아님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지금의 현실 이게 정말 꿈인가 현실인가 싶습니다라고 또 개탄을 그렇죠.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저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네. 사진 한번 보면 사진 보셨죠? 의원님? 네, 봤죠. 네. 아니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보시면서? 저거 보면은 치조실에서 치조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아 그 취조 사실- 검사와 네, 피의자 네, 느낌. 사실은 저런 데는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 저런 회담을 하게 되면은 회담이든 대담이든 뭐 독대든 간에 원형 테이블에서 이렇게 해야 얘기가 또 잘 되는 것이고요. 네. 역대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그 당시 차기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한나라당 대표하고 올 때도 네. 원탁에서 하고 기본이죠, 기본. 그래요. 박근혜 네. 대통령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 회의할 때도 네. 독대 형식으로 한다든가 아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늘 이렇게 원탁에서 네.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면은 사실은 원탁이면은 서열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거고 그건 맞아요. 기본적인 예의인데 저렇게 한 경우는 치조실의 분위기가 나고 또 완전 상하 관계가 딱 정해지잖아요. 누가 지금 이 대표고 그러니까 누가 이른바 두목이고 누가 부한지 네, 확실히 그러니까 보여주는? 옛날 검찰 시대에 네. 한동훈 너는 내 부하야, 아. 누가 검사야 이런 포즈잖아요. 그 그리고 포즈예요. 제로 콜라를 줬다고 하는데 네. 제로 콜라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콜라. 해담도 제로였다. 효과도. 빵점. 네. 그리고 빵점.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예.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독대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폄하하고 하니까 아. 사실 여당의 당 대표의 독대를 실질적으로는 안 받아준 것이다. 결국에는 네. 독대도 그리고 아니었고. 결과는 또 내용이 또 형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 또 충실해서 결과물을 내면 좋은데 네. 결과물을 못 낸 그야말로 그 빈손 회담이었고 네. 아주 국민들은 아주 실망을 했잖아요. 그럼요. 실망한 이런 회동이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실망한 회동이었다. 네. 아니 의원님께서 이제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군에서도 저런 포즈를 취하고 네. 이런 거는 별로 없죠. 이렇게 네. 팔 이렇게 아, 그럼요. 팔 벌려가지고 쪽팔 네. 자세로 앉아서 네. 네. 저런 표정으로. 부하 직원들하고도 사실 간담회 할 때는 원형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예. 90도 각도 있잖아요. 아, 마주 안 보고 마주 그렇죠. 보면은 얘기가 잘 안 돼요. 이렇게 90도로 이쪽에 앉고 이렇게 앉았을 때 상담할 때도 얘기를 잘 한다고 그래요. 네. 저러면은 마주 보고 바로 저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위압감이 느껴지고 네, 사실은 네. 상황관계가 느껴지는 네, 그렇죠. 계급이 네. 분명한 군에서조차 네. 저런 모습을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정치를 오마이 해야 TV 여기 또 그렇죠. 삼각으로 해놨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저런 배치는 안 합니다. 삼각구도 당연한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하면 저가 주인공이 되고 맞아요. 박 기자님 네. 중심은 박 기자가 중심이 되고 그럼요. 그런 이런 삼각 구조를 한다든가 카메라도 원샷, 네, 우리 의원님 그렇죠. 면샷 나가고 다 이렇게 해주는 네, 건데 네. 저게 뭡니까? 사진 그러니까요. 찍어도 네. 윤석열 대통령 위주로 네. 딱 찍고 한동훈 네. 대표는 옆모습이나 뒷모습만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보여주기식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결론이 그 제대로 나지 않았고요. 제로였다. 네, 그리고 결과를 발표할 때도 음. 한동훈이 직접 발표 안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버리고 한동훈이 뭔 얘기 했다면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선 무슨 얘기 했다는 얘기를 안 나오고 뒤늦게 이제 수습 뒤늦게. 차원에서 뭐 그 한남동 뭐 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면 검토하겠다. 이건 결국 받지 않겠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역시 저런 모습에서 정치가 실종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콕 집어가지고 네. 이게 참 너무나 개탄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서 이재명 걱정이 대표가 마비다. 오히려 여야 네. 회담 대표회담을 하자라고 어제 제안을 아침에 했고. 예. 제안을 했었죠. 네, 그리고 뭐 네. 실무 네. 이 협의도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실무 협의하라고 공식적으로 야. 지시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네,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니다, 이재명이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그 면담 후에 더 놀라운 것은 네. 통상 그렇게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면담하면 통상 저녁 식사를 겸해서 하는데 바쁘다고 차단만 맞아요. 했잖아요. 예, 예, 차담. 사실 그 제로 콜라 마시면서 얘기할 것이 따로 있고 네. 식사하면서 하면은 얘기 수준이 더 또 긴밀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식사를 만났다고. 했다라는 네. 후문이 들리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 한동훈 대표 너는 대표도 아니야. 그리고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막 이런 거. 그렇죠. 제로 콜라 마시고 가. 제로 뭐 이런 콜라 느낌이에요. 마시고 가. 나 추경호하고 얘기할 거야 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죠. 아무리 네.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대표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나고 어떻게 추경호 원내 대표하고 또 일부 인원들 네. 아마 친윤계 인사겠죠. 그런 네, 아마 인사들하고 밀접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네. 뭐야 갈라치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럼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그런 모습에 참 서글프죠. 그래서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정치 실종이 됐고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치를 통해 가지고 네.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자, 나가미 외원님께서 저는 시와에서 일하고 블루투스 꼽고 귀로 듣고 손은 일하고 바쁘네요. 날씨가 네. 추워서 국민들이 어렵지만 네. 건강들 하시고 주불리 박정호님 화이팅하세요라고 또 응원 네, 댓글 주셨고 네. 봄봄님은 오마이 억수로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잼볼리님께서도 김병주 최고위님 응원합니다 댓글 주셨고 박종호 앵커님 응원합니다 댓글 주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선아님은 학창 시절 상담실에 불러가서 학생주임한테 꾸중는 포주다. 학창 시절을 그렇죠. 떠올리시면서 이런 말씀도 네, 하고 네. 하시고 네. 또 이 김건희 이제 밥도 못 먹고 아프다고 네. 한다. 이번 쇼를 준비 중이다. 이런 오선아님의 댓글도 있는데 네. 뭐 역시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러 의혹들, 김건희 씨 의혹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더니 다 일단 쳐낸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네. 의혹 단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네. 얘기는 안 하고 그럼요. 아니 뭐 가져와 봐 없잖아 의혹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잘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김건희 특검법, 네. 김건희를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그건데 그건 썩 뺀 것 같아요. 음.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예 한동훈 대표도 제의조차도 안 했던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현재로선 안 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제일 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빨리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김건희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회의 자체가 아, 초기부터도 의미가 없었고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것들이 단어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돼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그러한 면담 또는 독대도 네. 아니죠.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아.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이게 국민의힘 내부가 얼마나 좀 갈라져 있고 네. 얼마나 지금 내전 상태로 가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그제부터 뭐 어제 친한계 의원들 만찬까지 해서 쭉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친한계들 어제 모였다고 하니까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를 가시하면서 네. 서로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고마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한동훈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만나자고 한 건 인정해 준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민생이라든가 안보 위기, 민생 위기인데 네. 어떻게든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당 대표하고 만나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풀어가는 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늘 국민들의 애로사항, 국민을 풀겠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예. 만나겠다고 먼저 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요. 일부에서는 한동훈 면 세워주려고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의 임무이고 네. 우리 당의 소명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참 이재명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대인배 네. 아니냐 이 정도면.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네,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려고 와서 그렇죠. 피의 사실을 줄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 자리에 그럼요. 계셨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런 네.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뭐 네. 면을 세운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거의 막 취조당하고 왔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우를 또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인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럼요, 대인배죠. 원래 큰 사람이 품어주는 겁니다. 이런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네.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가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하는 발언 이것도 그렇죠. 좀 많이 회자가 네. 되고 국민들이 네. 듣고 맞아 강혜경 씨가 지금 네. 진실을 증언하고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저는 보면서 장님무사 네, 안전뱅이 주술사 그렇죠. 뭐 꿈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 이 나라가 정말 주술로 세워진 나라구나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강혜경 씨 증언에 의하면은 명태균 씨가 그렇게 표현했다 네. 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장님무사고 네.
그 표현 저는 참 장례무사. 잘했다고 하는 건 칼잼이잖아요. 맞아요. 앞이 막 잘 휘둘러. 안 보이면서 그냥 막 휘둘러. 그러니까 휘두르니까 거기에 얼마나 국민들이나 네. 어렵습니까? 아하.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는 안전뱅이 주술사다. 주술사. 그러니까 그 등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니 무슨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 시대입니까? 네, 어느 무협지나 참, 아니면 네. SF 그래 이런 웹툰에 판타지 나오는 소설이 만화. 아니고 네. 사실 실제 이런 대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음. 너무 창피스럽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하하. 듣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사실 이것은 예. 예고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그래요? 이미 윤석열 후보 당시에 왕자 세계 갖고 나왔잖아요. 예. 이미 그것은 무속의 한 방법이었는데 뭐 어떻다 저떻다 출근하는데 할머니가 적어줬다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이미 예견이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천공이 나오고 건진법사가 나오고 뭐 계속 또 맞아요. 줄줄이 예, 나오고 이번엔 명태균 씨가 나오면서 뭐꿈 얘기도 서로 나오고 막 영적 대화를 영적 뭐 대화, 했다라고 강혜경 씨의 강혜경 씨가 증언이 증언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꿈자리가 사나웠다. 그러니까 또 출장 일정까지 바꾸고 또 누구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것 같다. 상극이다 하니까 뭐 바로 네. 해임시키고 이런 아. 강혜경 씨의 주장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런 음. 사실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주술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럼요. 국민들이 투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고 투표한 것이지.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김건희하고 주술에 대해서 투표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이런 것들은 2,500년 전 손자병법에도 네. 금기시해요. 아, 그래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손자병법에 뭐라고 합니까? 절대 정확한 정보에 의존을 해서 통치자는 판단을 해야지 아. 주술이라든가 점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적에 이미- 대한 정보, 예. 첩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에 객관적인 정보로 판단을 해야지 절대 맞아요. 점괘라 주술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첩보 분석하는 방법도 나와요. 오, 그래요. 예. 이미 그 옛날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2,500년 전에도 이런 걸 금기시 여겼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정보가 많고 합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챗 GTP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GTP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게 더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AI 시대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진짜로 많은 분야에서 아. 후퇴하고 우리 국민들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진짜로 아주 보수를 계속 해왔던 분들도 제가 지역에서 만나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너무 실망했다. 사실 그 찍은 거 후회한다 하시는 분들이 요새 진짜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요? 있어요. 네, 네.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 네, 하세요, 네, 직접? 예, 예. 네. 후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보면. 네, 네. 하는 거 보면은 네.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장림무사처럼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라고 함은 국민들을 통합해서 국정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네, 정말 분골쇄신하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배우자 지키기 네, 그냥 뭐 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꾼의 모습만 보이려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위해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노벨 애처상이 만들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확률이 많다라고 세속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방탄에는 올인하잖아요. 모든 걸 모든 던져버리잖아요. 야. 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네, 그 앞에 대통령 부부 앞에만 서면 다 벌벌 떨고 네. 이게 법이 완전히 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불기소한 거 네. 이거는 민심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아이, 없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도올백도 그렇고요. 네, 어, 디올백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청탁의 법을
그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신기원을 아내를 열고 통해서 있다. 받으면 괜찮다 하는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아이고. 네. 네. 손자 병법 시대만도 네. 못한 네. 대한민국의 현 네. 주소 저희가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정치도 그렇고 지금 뭐 검찰의 모습도 그렇지만 제일 또 걱정되는 부분이 네.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 지금 연일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이 네. 뭐 훈련하고 있고 북한군이 와 있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정황 자료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 보장 이사회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NSC 열린 만큼 우리나라 지금 안보가 엄중하고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지금 한반도가 되게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실제 남북한 문제도 그렇고 국제 그 안보 상도 아주 위기로 몰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했고 이제 동맹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의 병력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는 거고 아직 그 전선에 투입이 됐는지는 불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장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북한이 파병됐다라고 주장하고 아하.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토나 미국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와 북한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많은 무기를 줬고 제공을 했고 병력도 일부는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런데 병력이 파병 형태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용병의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용병이요. 왜냐하면은 파병이라고 하면은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파병 이라크나 이럴 때 갈 때 우리 군복을 입고 가요. 그리고 우리 소총을 들고 가고 그리고 그렇죠. 우리 편제 그대로 중대면 아, 중대장 아. 사단장이 가서 그 우리 사단이나 또는 우리 중대가 임무를 대대가 받고 수행을 우리 한국군 지휘관 아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파병을 하잖아요. 그게 파병이다. 지금 북한이 하는 형태는 용병의 형태처럼 보여요. 일단 파병도 일부 병력이 러시아로 가면서도 가서 러시아 군복을 갈아입고 네. 그 영상 보니까는 러시아 군복을 입잖아요. 네, 군화 북한군 군복. 그리고 예. 무기도 아마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걸 북한군을 중대 대대로 편성해서 할지 네. 아니면 러시아 군 부대 안에 몇 명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할지 그런 것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기고 네. 국제사회에도 대단히 위기라고 보여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 전에 우리 이제 군인이 갔을 때는 네. 파병이 됐기 때문에 우리 네. 부대들이 네, 부대를 유지하면서 갔는데 네, 지금 북한 군인들이 갔는데 보니까 러시아 네. 이 군화 군복 음, 또 소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거. 파병과 용병 왜 음. 이렇게 파병이 아니고 용병을 선택한 건지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파병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국제전화 돼 버리잖아요. 러시아, 북한군이 파병됐다 이렇게 하면. 파병되면은 이 판을 아주 한 단계 크게 키우는 것 됐잖아요. 거기가 다국적 군이 돼 버리는 거고. 아하. 그럼 우크라이나는 또 나토가 나토. 지금 병력은 파병 안 하고 맞아요. 무기를 주고 있는데 나토로부터 파병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계속 형국이 요구를 할 거고 될 우크라이나는. 수가 있고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부인하는 것이 북한이 파병됐다 하면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나토나 미국에게 파병해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럼 나토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그쵸. 나라로부터 파병이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태를 빌리지 않느냐라고 추측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또 나토나 미국도 불편한 진실인데 네.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파병한 걸 인정하게 되면은
파병해 달라는 압박을 아하. 우크라이나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국제전이 돼 버립니다. 국제 전쟁이. 이른바 그러니까, 제3차 세계 대전. 3차 세계 대전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형국으로 야. 될 수 있어서 지금 각 국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시하기도 하고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정원이 나서서 아주 세부적으로 막 이동 경로까지 항공 사진으로 찍은 그 뭐 인공위성 찍은 걸 공개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좀 과도하게 지금 과도하다. 불리는 면도 있어요. 왜냐 지금 김건희 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걸 좀 과도하게 지금 국정원이 예전에 이런 걸 국정원이 이렇게 발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군을 통해서 하든가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국정원이 나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정원도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정보들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지금 그래서 요것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사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는 일차적인 거는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러시아의 이해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동맹도 맺고 이렇게 된 측면이 일차적이고 네. 2차적인 책임은 저는 윤 정권에게도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작년에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을 갔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맞아요. 생즉사 사직성 정신으로 네. 뭐 연합해서 싸워서 자유와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뭐 네, 네. 지키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연합해서 싸우겠다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러시아랑 싸우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적대국화되는 선포라고 저는 그때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러시아를 더 적대국하고 자극을 주니까 러시아는 북한하고 더 밀착이 되고 밀착해서 예. 무기를 받고 동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 대의명분도 주고 빌미도 주고 이렇게 된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나토 정상회담 갈 때도 오마이 TV 와서 저기에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나토 맞아요. 정상회담 가면 안 된다. 나토는 군사 동맹체고 맞아요. 거기 가다 보면 러시아와 휘말린다. 중국하고 거기는 견제하는데 우리가 휘말린다라고 했는데 러시아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같이 편중 외교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네. 나토는 지금 러시아를 적국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네. 있는 거죠. 그 참 이게 희한한 게 한미 예.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 한 몸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안보 태세인데 이런 국정원이 공개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이제 파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용병으로 러시아 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네, 네, 우리가 적극적이고 네,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네. 우리 정부가 더 세게 나간 게 아니냐, 네, 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 물론 그런 뭐 면이 미국 있죠. 대선 상황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이상하다, 과도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북한군이 저는 러시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판을 더 크게 키우는 더 크게 것은 키운다. 김건희 이 건을 듣기 위해서 이슈는 이슈로 덮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 네. 합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나서서 자기들이 비밀리에
그 수집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보도가 적은 되고 지금. 아주 이례적이죠. 아하, 그래요. 그리고 저 어제 이제 김태호 차장의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까지 우리가 네. 지원할 수 있다. 뭐 단계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도 줄 수 있다는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위험할 것 우려 같은데요. 요인입니다. 네.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모든 걸 열어놓겠다 열어놓고. 했잖아요. 그 속에는 이제 우리의 그 무기 중에 살상 무기, 네.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 지금 우리가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북한군과 또 거기서 같이 휘말리게 되잖아요. 네. 안보의 가장 그 기본은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하재 원칙과도 같아요. 예. 하재가 났을 때 저기 나면은 우선적으로 거기 또 거지만은 이것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게. 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옆집에 불이 나면은 옆집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 집이 번지지 않게. 그래서 물도 뿌리고 소방관들도 그래요. 이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옆에 조치들을 해요. 산에 산불이 나도 번지지 않게 빠져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우크라이나 전에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와 같은 거죠. 네. 정부는 국민을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들을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국가의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단계별로 한다는 조치들이 제가 봤을 때 네.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방법들이다. 한 방법들이 또 일부 뭐 창간단이든 연락반이든 나토 지부에 네. 보낸다 했잖아요. 예. 이미 나토에는 우리 장교들이 한 3명 파견돼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요? 그런 장교들 통해서 정보 수집하면 되는데 굳이 또 모니터링 하는 뭐 반을 보낸다 뭐 이런 것 인력 보낸다 하잖아요. 그럼 나토에 가면은 나토 꼭 전선이 아니더라도 나토는 지금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대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을 발의를 21대도 했었는데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 무기, 공격용 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 했는데 21대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어요. 22대에 다시 발의했는데 지금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전쟁의 위험을 우리가 높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국익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지율도 이렇게 24.1% 미터미터 조사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로지 윤 대통령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 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또 힘센 미국이나 일본 얘기는 잘 듣고 국민들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얘기는 잘 듣지도 않고 한동훈 얘기도 듣지 않고 여당 대표 돌 맞아도 간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11월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하겠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면담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동훈을 향해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해라. 그러면은 뭐 수용할지 말지 논의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말은 계속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실천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유 좀 행동 좀 뭐 좀 해라. 법을 발의해라. 친한 게 어제
사실은 20명 넘게 그렇죠. 모였잖아요, 의원들이. 그렇죠. 10명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이죠. 사실 행동. 말은 누구나 하죠. 뭐 별을 따다가 뭐 주겠다고도 하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연애할 저 때 아유 뭐 별말이 말로는 뭘 못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하. 이 말 저는 이러려면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 힘의 안을 빨리 결국 빨리 발의를 하면은 네. 우리는 오픈된 마음으로 논의할 수 같이 있다. 논의해서 예. 그 수정안도 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린 이미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법안을 내면은 그걸 토의해서 좀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런 자세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가야 된다. 우리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네. 한 13개 가까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도 있다. 그 대신 빨리 김건희 특검법을 가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네. 오늘이라도 빨리 발의를 해라. 예. 행동으로 보여라라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그러니까 네. 명태균 폭로로 인해서 네. 정말 이 핵심은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조사 해주고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걸 돈을 안 그러니까요. 받는 대신에 김영선 공천 해줬냐 이 부분인데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나와서 증언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을 또 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네.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거 이게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명 씨가 해명한 것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격려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공천 장사 맞다라고 강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 대한민국 검사들을 믿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주실 거라 믿는다.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형태도 네, 그 강혜경 씨가 그 네. 법사위 나와서 증언한 지가 그저께였죠. 그저께에 근데 이렇게 또 신속히 강혜경은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압박인가요 이거? 압박이죠, 사실은. 그리고 아하.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또 운영위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11월에 예, 11월 1일. 11월 달 초에 예. 이제 운영이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신속히 검찰에서 불려서 수사하는 거는 네. 아마 운영위에서 제대로 얘기 못하게 압박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받으면은 그거를 또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가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압박용이 아닐까 싶어요. 운영위 때 그 법사위 때 제가 쭉 지켜보니까 강혜경 씨가 법사위 내용을 다시 보고 자료도 더 충분히 준비해서 네. 운영위에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수사를 가서 받게 되면은 그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수사 받은 사항은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받는 사람이 맨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 네, 못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합니다. 하잖아요. 예. 네네. 야,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강혜경 그래서 씨가 어떤 이걸 판단할지 하나의 모르겠지만. 압박 수단으로 빨리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운영이 열린 다음에 해도 될 텐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야, 네. 이 명 씨는 이렇게 무슨 네. 말을 하든 뭐 카톡도 공개하고 그러니까요. 텔레그램 공개하고 그 오빠가 어떤 오빠냐, 이 오빠냐, 네. 저 오빠냐 이런 난리를 치는데도 지금 네. 국감장에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도 네. 뭐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강혜경 씨는 이렇게 신속하게 또 조사를 네. 받는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운영위에서 네. 이걸 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가. 네. 야, 참 이게 검찰이 왜 이럴까? 네. 왜 한쪽으로만 이렇게 휘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뭐 검찰은 사망일로 선포를 우리가 네. 했었잖아요. 10월 17일. 네, 네, 그때. 그날 기억납니다. 참 검찰이 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참 네. 화가 절로 나죠. 그렇습니다. 네. 화가 나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런 말씀하시고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데 네. 실질적으로 불안해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접경지 주민들인데 네. 지금 오물풍선 계속 뭐 내려오고 있죠. 또 대남 방송, 대북 방송 서로 막 하면서 뭐 북한에서 트는 거는 뭐 귀신 소리도 나오고 네. 뭐 별의별 듣고 있기 힘든 소리가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접경지 주민들 이 고통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사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밤에 밤잠을 많이 설쳐요. 어제 그저께 네. 친구 한 녀석이 네네. 접경 지역에 가서 잘 일이 있었는데 음. 밤에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거 우리 대북 학성기로 보냈는지 그 친구는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보냈어요. 네네. 이거는 대남 학성기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역으로 대남 학성기의 귀신. 본인이 도저히 잘 수가 없고 도저히 잘 수가 불쾌하더라. 왜 우리 대북 학성기로 이런 걸 소음을 보내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문의를 해와서 녹음까지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봤더니- 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것이 고통스럽네요. 지난 7월부터 하니까 벌써 3개월째 아이고.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윤 정권은 이걸 손을 놓고 있잖아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사실 이 탈북 단체가 보내는 탈북 전단 네. 북쪽으로 보내는 그걸 금지시키면은 사실은 오물풍선도 안 보낼 확률이 많고 우리가 대북 학성기를 보내지 않으면은 대남 학성기도 없을 있다. 확률이 많은 거예요. 네. 그건 맞대응 차원에서 서로 저렇게 어. 되는 거잖아요. 대북 학성기도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북한에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국방위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네. 우리가 대북 학성기 틀면은 북한 초소에서 자체 방송을 해요.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남 오히려 남쪽을 향해서 이런 소음 방송을 보내요.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고. 네, 예. 그러면 북한에는 그 자체 방송과 소음 방송이 하고 이게 들려서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사실은. 효과가 예, 없네요.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효과 있는 증거를 네. 대봐라라고 대봐라. 국방에 얘기했더니 제대로 못 대더라고요. 아이고. 몇 년 전에 뭐 기순한 인원이 네. 대북 학성기를 듣고 기순했다라고 맞다. 한다. 야, 그건 과거고 지금- 지금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근거를 못 대고 있었죠. 야. 그러니까 대북 학성기 효과도 없는데 대북 학성기에 그 주변 또 대북 학성기 주변에 있는 예. 우리 병사들 소초 있는 병사들은 그 데시벨이 근무하기 높아서 힘들겠네, 또. 아마 이 귀에 손상도 많이 갈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장병들이 우리 장병과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만 고통에 아이고. 겪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뭡니까? 소리 고문을 하고 있는 소리 겁니다. 고문. 네, 예. 우리가 당하고 있다. 소리 고문. 네. 네. 그럼 그걸 중지하고 네. 해야 되고 또 북한하고 그런 걸 빨리 대화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신사협정을 맺어가지고 하지 말자. 그걸 가지고 대화하자면은 북한도 대화에 응할 거예요. 애초에. 사실은 그 분야는. 그 분야는. 네네. 야,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 군이 이것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 같은데. 주먹구구식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북 전단 보내서 오물풍선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최근에 공개했던 네.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남쪽에서 날아왔고 음. 이게 작년에 국군에 날 때 공개된 그 음. 무인기다라고 네. 땅에서 떨어진 그걸 수거했다고 하면서 공개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뭐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거 남쪽에서 보낸 거 맞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군이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는 군이 안 했다 하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확인할 확인해 수 줄 수 없다. 없다라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해는 해요. 네. 확인해 줄. 왜냐하면 군은 안 했는데 혹시 다른- 다른 기관 뭐 음. 국정원이든 뭐 다른 데다든가 네. 아니면 민간 단체라든가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고 여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단정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음. 지금은 이미 한 10일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는 밝혀야죠. 아, 밝히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아직도. 군은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음. 염려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음.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네. 거다라는 네. 계획을 밝히는 게 정부가 할 그러- 일이고 우리 군이 할 그러니까요. 일인데 네, 예. 그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파견해 줄 수 없다. 그걸로 끝. 네, 예. 어.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초기에는 그러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저는 정부는 분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분석을 했을 텐데 국방위에서 좀 어,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종합국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것을 낱낱이 한번 따져보려고 음. 하는데 내일 또 아마 모로세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마 이제 북한이 네. 군을 러시아에 보낸 거,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그런 상황은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유리한 거는 자세하게 네. 얘기하고 네. 좀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숨기고 이런 네. 습성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북풍 논란이 많았잖아요. 돈 주고 총 쏴달라 뭐 이런 거. 이런 북풍 논란과 비슷한 판이 아.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결국 뭐 네타냐후를 보면서 윤석열 네. 정권도 네. 저렇게 네. 싸우면 네, 예. 안보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렇게 하면 전쟁하면은 그러니까요. 나에 네. 대한 비판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네. 그런 판단 때문에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그래서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원체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 코너에 몰리고 하니까 이런데 안보 긴장도를 높여서 이렇게 돌파하려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내일 김용현 장관 나옵니까? 네네 내일 김용현 나옵니다. 장관 저희가 네, 국감 현장을 통해서 보면은 네,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네, 사실상 욕설 그렇죠. 가까운 얘기도 하고 네. 대단히 고자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왜 안한 고함- 무인격이죠. 그럴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제어가 안 되나요? 이제 뭐 제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고압적인 자세고 돌 맞으러 안 들으려고 간다 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또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주문도 하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부터 해서 지금 국무위원들이 예전에 못 보던 이런 모습들 국무위원답지 않는 네. 모습 있잖아요. 사실 청문회나 그 국방이나 상임위든 본회의에서 얘기는 네. 국민께 얘기하는 건데 그럼요. 국민께 화내고 맞아요. 그렇게 꼴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걸 내일 또 확실히 또 지적해 주십시오. 네. 최고님께서. 그렇죠. 만약 그런 예. 형태를 보임 제가 아주 혼을 내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일 기대를 해 보고요. 김하늘님이 김병조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또 오마이TV 박종호 앵커님 응원합니다라고 또 선풀을 달아주셨고 꿀땡이님이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날님 주불리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또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바쁘시고 네. 또 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겠지만은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의 응원을 생각하시면서 네.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11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11시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수요일은 저희 박봉규, 신장식, 김병주 이렇게 네. 참 이 견고한 라인이에요. 이렇게 네. 수요일 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바쁘시니까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리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병주 최고위원님 떠나시기에 이제 보내드리고요. 자 오마이TV 박종호의 핫스팟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속보들 바로바로 정리해드리고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또 분석도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또 슈퍼챗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